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최근 뉴스들은 나라 말아먹기 비적들 이야기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엽기적 탐정소설을 능가하는 실화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이따위 정치 세력을 이루고 좌지우지했길래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을까 하고 놀랍고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까지 줄줄이 엮을 것도 없이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대충 살펴봐도 도를 한참 지나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멋대로 마음대로들 갖다 붙이질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요 며칠 새 신문, 방송, 인터넷을 장식하는 것들은 그에게 법인카드 사기 횡령 사건의 진범 바꿔치기, 천조 이상으로 불려놓은 나랏빛과 폭망하게 만든 경제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덮어씌우기에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은 핵심 측근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등입니다. 등장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 당의 원내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경기도 핵심 공무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인카드로 돈 빼먹기, 나라빚과 폭망 경제 만들기, 이재명이 시킨 일들을 최측근에게 뒤집어 씌우는 술책을 간단히 압축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에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돈 빼먹은 사건 처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경기도가 자체 감사한 결과 유용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대상은 마냥 돈을 빼먹은 이재명 지사와 그 부인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던 수행비서 배모 씨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개 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지사의 법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경기도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재명이라는 지사직을 그만둔 뒤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감사 결과 배모 씨가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재명의 대규모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와 재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재명 법카 의혹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경기도 감사팀은 이재명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신 배모 씨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었던 겁니다. 이 일의 주범은 도지사 내외였고 양심과 여러 가지 갈등을 무릅쓰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 심부름꾼은 도지사의 죄를 몽땅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간 사건이 간단히 조작된 것입니다. 국민이 뽑았다는 선출직 공직자와 그 예편내 수준이 겨우 요 정도고 그러다 일이 탄로나게 되니까 측근이라는 자들은 대신 생사람을 잡아놓고 모시는 분을 보호하는 것은 어디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충신이고 모범 공직자가 되는 판이 돼버렸으니 어딘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썩는 냄새와
낌새를 알아차렸을 배 씨의 동료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니 다들 정신이 죽은 송장들 아닙니까? 그나마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그룹의 공격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알려졌다고 하니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공직사회의 단면입니다. 또 하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다는데 정부만 자화자찬한다고 공격했답니다. 생산, 소비, 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 민간 부채가 5천조 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을 넘겼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가계, 국가 부채 부담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들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국가 민간 가릴 것 없이 빚더미 경제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민주당 집권 때 경제 실정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400조 원 이상 늘어서 1000조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정부 수립 70여 년 동안 쌓인 빚의 3분의 1을 한 정권이 5년 안에 늘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선심을 썼고 나라 빚은 GDP의 50%를 넘었습니다. 세계 모범적인 재정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가계부채는 GDP의 92%였는데 2022년에는 108%로 무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세계 26개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넉넉지 않은 20, 30대가 미친 집값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와 영끌이라는 것도 문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정부의 돈 씀씀이는 한 번 늘려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습니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다 무시한 게 문정부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 부도 운운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서 나라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는커녕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법정에서 이재명이 한 짓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은 공범으로 기소된 측근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씨에 대해 정 씨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대장동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피고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 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돼 있다. 정 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 이건 가까운 사이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헐겁다는 비판이 있지만은 당시 최측근으로 대장동 등 사업에 관여한 정 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직접 발언은 재판장이 피고인 측 할 말이 없느냐고 하자 이재명은 오후 5시 2분부터 메모 등을 토대로 검찰이 법정에서 펼친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대선 자금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고 대장동 개발 이익은 충분히 성남시로 환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총 34분이나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6일 첫 재판 때 피고 이재명이 정진상 실장을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묻자 허락해 주었던 일과 20일 재판에서 34분 동안이나 피고 측의 장광설을 들어준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든 법인카드 의혹의 진범 바꿔치기와 나랏빛과 폭망경제 덮어씌우기, 법정에서 이재명이 한 짓과 재판부의 엉성한 태도 등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 뉴스들은 나라 말아먹기 비적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